우리 몸의 족저근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뻣뻣해지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스트레칭과 운동 열심히 하셔서 뒤꿈치 통증 완화, 족저근막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김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진료하는 질환인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족저근막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족저근막은 우리 뒤꿈치 바닥에서부터 발바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꺼운 막입니다. 이와 같은 막이 붙어 있어서 우리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많이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뒤꿈치 염증이 생기게 되고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생기기가 쉽습니다.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이유로는 운동하지 않다 갑자기 많은 거리를 걷는 경우, 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쉽고요. 또 발의 내부에 근육이 피로해진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발의 내부의 근육은 서 있을 때 수축해서 갑자기 족저근막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발의 피로도가 올라간 경우에는 힘이 떨어져서 족저근막이 자꾸 당겨지는 힘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치가 낮은 평발인 경우, 또 반대로 아치가 높은 요족인 경우에도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너무 평평한 플랫슈즈를 신는 것도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족저근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뻣뻣해지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과 같은 섬유 조직은 나이가 들면 점점 탄성은 떨어지고 뻣뻣해지는 경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먹어가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요. 이렇게 뻣뻣해진 조직은 좀 더 쉽게 손상되기 쉽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 같은 경우에 당겼을 때 뚝뚝 무기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족저근막이 딱 뻣뻣해진 경우에는 조금만 많이 걸어도 혹은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족저근막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보통 증상은 체중 부하 시 뒤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보다는 체중이 실렸을 때, 즉 일어나 가지고 첫발 띄고 걸어 다닐 때 발생하는 뒤꿈치 통증이 특징입니다.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몇 발자국 떼게 되면 조금씩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족저근막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아치 자체가 조금 오므려져 있다가 체중이 실려 걸을 경우에는 갑자기 쫙 펴지게 되는데, 이렇게 펴지는 과정에서 족저근막이 붙는 부분에 과도한 신장이 가해지게 되고 또 유연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붙어있는 부분에 염증 혹은 미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수는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꿈치 통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도 족저근막염과 비슷하게 뒤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이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통증을 유발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하는 경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서 있는 활동을 피하거나 많이 걷는 활동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너무 쿠션이 없거나 딱딱한 신발을 피하는 게 좋겠고, 또 너무 평평한 플랫슈도 좋지 않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으면 발목 관절이 배골이 잘 안 되고 그만큼 발바닥 쪽으로 걸리는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킬레스건은 충분히 스트레칭해서 늘려주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도 취했고 많이 걷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혹은 나는 스트레칭도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너무 뒤꿈치가 아파서 생활이 불편하시면 이제 병원 진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면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처치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약물 치료, 물리치료, 뭐 도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병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아프고 불편하시면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근육과 힘줄을 유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육과 힘줄이 뻣뻣해진 경우에는 체중이 실렸을 때 발바닥 쪽으로 가는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근육과 힘줄이 충분히 부드럽게 되면 디디고 섰을 때 뒤꿈치로 가는 하중이 많이 가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뻣뻣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체중을 디디기 전에 충분히 발바닥과 발목을 풀어주시면 족저근막의 증상 예방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근막 스트레칭. 이 동작은 발바닥 통증을 예방해주고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쪽 다리 위에 올려줍니다. 발가락 마디의 끝 부분을 잡고 끌어당겨서 발바닥 아치에서 띠처럼 보이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30초 정도 마사지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공을 이용한 발바닥 근막 스트레칭. 이 동작은 발바닥 통증을 예방해주고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 아치에 골프공이나 마사지볼을 둡니다. 공을 압박한 채로 천천히 발을 뒤쪽으로 당겨 공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지압하며 3분 동안 진행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강화 운동. 이 운동은 발뒤꿈치 통증 예방과 종아리 근육을 증진시키는 운동입니다. 계단이나 상자, 발 받침대에 올라서서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이 동작은 발뒤꿈치 통증 예방과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섭니다. 두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발을 뒤쪽으로 뻗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무릎은 구부리면서 뒤쪽에 있는 무릎은 편 채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발바닥을 눌러줍니다. 10초씩 5세트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과 운동 열심히 하셔서 뒤꿈치 통증 완화, 족저근막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족부센터 김무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